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사무실에서 영상을 참 잘 못 찍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제가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론적인 거 있잖아요. 어디가 올랐다. 제가 그때 말했죠. 이런 거 말고,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랑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피하고 싶은 질문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솔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못 전달하면 누군가한테 오해를 남겨서 좀 아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미래를 다 못 맞추잖아요. 제가 여러분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맞췄죠라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좀 그런,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되는 게, 앞으로 시장을 못 맞추잖아요, 제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맞추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살까 팔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뒤로 안 밀릴까? 아니면 돈을 더 벌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얘기해서 이렇게 됐다 요런 거는 그냥 제 컨텐츠 내용일 뿐, 뭔가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도.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평정심을 잃고, 물론 그때 시장이 급변하긴 했는데, 그때 그래서 약간 많이 배웠죠. 아픈 경험으로. 한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마레프가 있는데, 제가 마레프를 매수 추천을 한 게 23년도 2월이에요. 제가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놈이 또 이거 저점을 딱 맞췄다고 자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23년도 2월이에요. 23년도 2월 이후에 조금 더 떨어졌어요. 물론 동호수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럼 보시면 제가 바닥을 맞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쯤이면 이제 사도 된다. 근데 제가 조건을 다는 게, 산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걸 너무 원하지 말자. 시장은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오해가 남아 있어서, 제가 잠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매가 때문만이 아니에요. 매매값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려갈지 얼마나 올라갈지는 진짜 신의 영역이, 왜냐면 그 집을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잠실의 아파트를 30억에 살 거예요. 그러면 30억 찍힙니다. 여러분, 이거 잠실 아파트 국민평형 8사짜리 30억 이제 찍힙니다 하고 내가 그걸 사요. 그러면 내가 맞추죠. 근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비교도 해보고 매매가도 보지만,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요거예요. 전세가를 보시면은 전세가가 23년 1월이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때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전세는 수급상 비싸게 나가질 않아요. 근데 전세가 3중 가격이었거든요. 좀 단편화 시켜도 2중 가격. 그럼 현장에 나가서 수요자가 다시 돌아오는 걸 봐야 되는데, 시장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놓치게 돼요. 첫 번째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현재 시장을 돌리고 있는 수요는 누구인가? 그럼 두 번째, 1번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수요는 누가 있는가? 이 두 개를 일단 아셔야 된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남아있는 수요가 들어온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어디로 들어올까? 어디로는 여러분이 지역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월세, 전세, 매매, 그리고 지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 뻔한 거예요. 지금 시장을 파악하고 미래 시장의 가능성을 파악한 다음에 세 번째는 예측하는 거예요. 이 3단계를 다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마레프 요쯤 올랐을 때 기억나세요? 23년도 하반기 되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마레프 사셔도 된다. 좋은데 여러분, 제가 이거 아니에요. 맞췄습니다. 이거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라면 주변 산다. 이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퍼진다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한된 수요가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 이제 공덕동에 나온다고 쳐요. 사실은 뭐 아현동이긴 한데, 나와가지고 돈 좀 있는 부부가, 왜 돈 좀 있는 부부냐면 옛날에 비해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요새 집 사시는 분들 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무서운 이유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아내분이랑 남편분이랑 얘기할 때, 야, 여기 아현동에 한번 살아볼 건데 어디 살래? 돈 좀 있는 분들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마레프가 유명하던데?
그럼 여기 사는 거예요. 또 어디 있어요? 경희궁자위. 제가 경희궁자위로 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경희궁자위도 이런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이 중반기에 비해서 주변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퍼지고 있어요. 더 멀리. 예전에 아니랬어요, 여러분. 하단으로 가볼까요? 하단? 하단. 좀 덜하지만 계속 퍼지죠. 이 상승세가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퍼지겠어요? 지금 시장에 누가 들어오는가? 지금 시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아야 퍼질지 안 퍼질지를 알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설명 말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퍼지고 있죠? 마포구 퍼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어딘데요? 제가 이미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기 마레프 외에 나머지 지역이 제 생각대로 퍼진다면은 그 다음에 인접 지역의 차례입니다. 인접 지역 어디예요? 저기 지도로 보시면 가지일루타운 있잖아요. 옆엔 또 상암동 있잖아요. 더 가면은 고양시 덕양구예요. 이런 식으로 퍼지는데 여러분한테 오늘 영상을 제가 왜 만드냐면은 그때는 제 말을 전혀 듣질 않으세요. 아무도.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때 그 얘기를 아무도 듣지를 않으세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이거예요. 지금은 이걸 왜 들으실까요? 지금 이제 물어보세요. 다음 지역 어디예요? 지금 어디 가서 보면 됩니까? 뭐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볼까? 이걸 저도 못 맞추는 부분인데 이걸 시장의 분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분위기 전환인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집을 살 수요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못 맞추는데 시장이 엄청 좋고 유동성이 풀리면은 나중에 집을 살 사람이 땡겨 사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신고가 행렬이에요. 이게 사실은 패닉바잉이에요. 지금은 패닉바잉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패닉바잉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패닉바잉은요, 사람들이 시장을 만들어가요. 옛날에 5억 하던 아파트가 10억 되고 10억짜리가 12억 되고 나중에 패닉바잉 하고 나면요. 가격이 좀 빠져요. 왜 그러냐? 미래의 수요를 미리 땡겼었기 때문에 거기가 일정 좀 가라앉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집을 살 사람은 누가 남아있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2년 반 동안 집을 안 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 영상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고 사실 제가 개입할 일은 아니에요. 그럼 2년 반 동안 집을 안 샀던 분들이 집을 왜 안 샀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요. 그러면 지금 몇 가지는 해결이 됐지만 대출이 안 나오고 돈이 없다는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경제 능력에 맞는 집을 살 거예요. 왜?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분위기가 바뀐다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한번 내려가면 무섭거든요. 이번에 겪으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본인의 돈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주택자도 있고 전월세를 사던 분들도 있고 집을 팔고서는 옮겨타기도 있고 다양한데 이분들이 시장에 이제 다 들어와요. 다주택자 투기꾼 빼고요. 그러면 되게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다주택자 투기꾼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확실한 건 하나요. 전월세 공급은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개판이 된다는 뜻인데요. 한번 지켜보세요. 전월세가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럼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전처럼 엄청난 신고가를 찍어대면서 막 퍽퍽퍽 올라가는 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을 운영을 잘못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방향은 아니지만 아직 퍼지지 않은 곳 있죠. 거기를 살 사람이 많아요. 자, 요거 보세요. 제가 요 얘기를 지금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잠실이 움직일 때부터 슬슬 얘기를 꺼냈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정말 안 좋은 평을 듣다가 지금 얘기하면 좀 들리시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요. 가속도가 붙어요. 점점점 퍼지고 데이터가 확실해지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믿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늘 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전달해 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저는. 이번엔 아니야. 거기는 부자들이니까, 거긴 잠실이니까, 거긴 말에 푸잖아.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파트 덩어리예요. 시멘트 덩어리예요. 다 돈 주고 살다가 나가는 거예요. 큰 차이 없습니다만 물론 상승폭이나 수요의 차이가 있고 지금 정부 정책이 시장을 꼬아놓긴 했지만 그래도 집을 살 사람들은 있고 경제 여력에 맞춰서 사다 보면은 옮겨 나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퍼진다고요. 이게 퍼지는 게 어떤 주식 유동성 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걸 봐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르다니까요. 퍼지는 게 더 많이 퍼질수록 기회는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뒤로 가면서 가속도가 붙는 시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불장이다, 이건 참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쨌건 전 시장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시세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요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감사드립니다.